혹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지나치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정부 지원금들,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천천히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게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돈,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매달 3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이건 꼭 챙기셔야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주는 걸 넘어 도우미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병인 지원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로 일하면서 월 30만 원 내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초등학교 앞 등하교 지킴이 같은 일도 있고요. 사무보조, 환경정리, 공공근로 등 다양한 일이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체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혜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면 연탄,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물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이건 매달 생계비로 현금이 들어오는 제도인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부부 단둘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예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지만 최근엔 그 기준도 완화돼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겐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줘서 매달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병원 진료나 검사비도 경감되는 혜택이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지 마시고 꼭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잊기 쉬운 혜택 하나 더.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건 연간 일정 금액을 충전해줘서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 책 구입 같은 데 쓸 수 있는 카드예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매년 초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아주 좋은 제도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지원금 종류들인데요. 듣다 보면 나도 이거 받을 수 있겠는데 싶은 게 하나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신청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해요.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고 처음 신청하실 땐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직원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혼자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복지로라는 정부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복지로라고 검색만 하셔도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부터 신청 가능한 서비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한 번만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내가 찾아서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편해졌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각 지자체 일자리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연초에 모집 공고가 나지만 수시로 추가 모집도 진행되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사는 동네 근처 복지관에 전화를 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우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등급 심사를 받은 후 15등급 안에 들면 요양보호사 파견, 간병, 방문 목욕 같은 서비스를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이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여름이나 겨울철 전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만 받아도 내가 가능한지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같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건만 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집세, 병원비, 자녀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이런 제도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 내서 알아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매년 재발급이 필요하고 사용처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방, 영화관, 공연장 외에도 한옥마을이나 유람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도 사용 가능해서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좋은 혜택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따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보조금 24를 이용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내가 해당되는 혜택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몰라서 놓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지인 도움을 받아 한 번만 등록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신청 방법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그냥 생활비로만 쓰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식단을 챙기거나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데 쓰면 그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건강검진도 다양한 무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정해진 연령과 시기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검사 항목도 해마다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시니어 건강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제도예요.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어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어서 의료비 때문에 마음 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한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복지택시 같은 교통지원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비용에 집 앞까지 태워다주는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이동권도 중요하니까요. 이 외에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디지털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낯설고 복잡해서 멀리하게 되셨던 분들도 많으셨지만 요즘은 각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찍기, 영상통화, 문자 보내기, 앱 설치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는 교육이라 처음엔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이런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생활 전반이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은행 업무도 줄 서지 않고 앱으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제도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소득이 적은 시니어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LH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건 모집 시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가까운 LH 주거복지센터에 전화만 해도 자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신청하면 수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데다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생각보다 많고 그 내용도 아주 실질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보를 알아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단 하나의 정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청하시고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혜택들을 받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이영자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에너지 바우처를 모두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셨는데 복지 상담사가 집으로 찾아와 안내해주면서 신청하게 되셨다고 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생계급여 덕분에 전에는 항상 걱정이던 식비와 약값을 훨씬 여유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셨고요. 겨울철엔 난방비 걱정도 덜게 됐다고 하셨어요. 정부가 주는 돈이라고 하니까 괜히 미안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어요. 또 대전의 박정우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TV만 보다 지치고 우울했는데 아침마다 동네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의 인사에 웃게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한 달에 받는 활동비 30만 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루하루가 기쁘다는 변화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돈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 사시는 김순애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를 받아서 처음으로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데도 와보는구나 싶었지. 한동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 이후로 책도 사시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시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면 단순히 현금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삶의 질을 바꾸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이 모두 한 번만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갱신을 해야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계절마다 신청해야 하고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며 기초연금도 상황이 바뀌면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한번 신청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나 문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알림도 꼭 챙겨보시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두면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는 용기예요. 내가 이런 걸 신청해도 될까? 괜히 다른 사람 혜택 뺏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해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하고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는 것.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한 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기회는 충분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작은 관심이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생활의 기쁨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하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더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내가 몰랐던 복지가 어쩌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분, 이웃, 교회나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고 행복은 퍼질수록 따뜻해지니까요.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더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내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믿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쉽게, 더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손 내밀어 확인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